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때는 참으로 받고 누리고 그때가 그게 진정한 태평성대였음을 지금 이 시국이 되고 이 위기 상황이 되고서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바에 대해서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대한민국 패망의 1등 공신, 사이비, 언론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에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 대한민국 패망이라는 입에 담기도 무섭고 글로 쓰기도 무서운 이런 무서운 제목을 바꿔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제목에 충실한 내용도 전달할 것과 더불어 미디어, 매체라는 언론의 속성에 대한 그런 얘기도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Seeing, 영어로 see가 보다죠, 보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그리고 애국우파 국민들 외에 많은 국민들, 어쩌면 80% 90%의 국민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보이는 것, 그것만을 보시면서 그것만을 믿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보여진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가짜 뉴스들, 텔레비전에 나왔어, 텔레비전에서 봤어, 나쁜 사람이래, 이것만을 믿고 있는 것, 철저히 미디어, 매체의 본질적 속성에 의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참고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정치인이면서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절은 정론직필이, 정론, 바른 의견, 바른 논의, 정론, 직필이 실종된 시절이라고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언론이 악질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탄핵 국면에서 우리는 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를 저 사람들은 하는 거지 라고 느꼈지만, 그들의 좌파,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무리들의 언론 장악에는 오랜 시간과 공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젊은 기자 아이들,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기자 아이들 처음 학습 어디서 받았느냐? 한겨레 신문의 기자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한겨레 기자학교, 기자를 만들어내는 한겨레 신문의 기자학교 출신들이 조선일보를 들어가고 중앙일보를 들어가고 동아일보를 들어가고 KBS를 들어가고 MBC를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조직적으로 통일된 기사를 뿌려내고 통일된 방송을 뿌려내게 만드는 언론노조, 그들의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젊은 기자 선생님들, 그런 요인들이 지금의 이 언론, 거짓, 선전, 선동 언론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 언론에 대해서 항의 집회 단 2번 해봤죠. 기억나십니까? 정규재라는 사람이 있는 펜앤마이크에 항의 방문 한번 집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연합뉴스 앞에 또 가서 언론 항의하는 집회했었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언론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잘 다루고 싶어 하죠. 언론을 잘 활용하고 싶어 하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펜앤마이크라는 매체와 연합뉴스를 찾아가서 항의와 저항을 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그 교활하고 배운 걸로 악질적인 기사를 우리 공화당과 우리 태극기 집회를 모욕하고 우리를 폄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저항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입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중매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관청, 조선시대 관료조직 그런 거 하면은 무슨 말들 생각나십니까? 의정부, 뭐 육조, 사헌부, 승정원 뭐 이런 말들 생각나시죠? 그게 다 조선시대의 왕이 다스리는 정치의 조직들입니다. 관료 조직들입니다. 그 중에 사관원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사관원이라는 것이 바로 언론, 지금 민주주의 체제의 언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사관원도 있었는데 그 사관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른 의견을 왕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님, 홍문종 공동대표님에게 올바른 의견,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시 전달 안 하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탕이라고 하겠죠? 정보라는 거는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올바른 것만이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 허위 사실, 거짓 정보의 끔찍함을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죠. 요번 주 토요일 21일이죠. 21일 맞습니까? 21일 토요일 집회가 서울역이 아니래 라고 누군가가 한마디 흘립니다. 그게 정확한 정보로서 우리공화당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공화당 사람들은 서울역이 아닌 대구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한마디를 통해서 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이라는 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진짜 언론이 아닌 사이비 언론,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 사이비가 뭐죠? 비슷하지만 아닌 것, 가짜죠. 그 사이비 언론들에 의해서 80%, 90%의 국민들이 텔레비전에 보이는 대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정보를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기야 세뇌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지금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출시는 못 속여 이런 말 하죠. 이런 말이 참 중요한, 조심스럽고 예민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좋은 말입니다. 안 좋은 말. 그런데 저는 언론인의 자녀입니다. 언론인의 자녀. 그래서 글이라는 거,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거, 그것의 중요성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 항상 아버지가 물어보십니다. 제가 무슨 의견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맞아? 확실해? 매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막 이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뇌지진이 일어나면서 진짜 맞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 맞나? 이렇게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하게 되는 게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 허위 사실에 지금 사이비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이 사이비 허위 사실들, 근데 이 언론들은 영리합니다. 우리가 이 썩은 거짓 언론이라고 하지만 배우고 선배들, 그 시니어 선배들한테 배우는 짓들이 아주 영악하고 영리합니다. 대놓고 바보 같고 대놓고 허위 사실인 그런 말들을 국민들한테 마구 뿜어내지 않습니다. 아주 엇비슷하게 사이비 언론이란 말처럼 그럴듯하게 사실처럼 그런 거죠.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언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런 식으로 허위 정보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흘리는 것이 현
불행하게도 현 대한민국의 사이비 언론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언론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대한애국당 때에 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인지연의 언론 대응과 지금 또 현 시점의 우리공화당 언론 대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섞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대한애국당 때 인지연 수석 대변인 꿋꿋하게 기자들이 고개 푹 숙이고 저랑 눈 마주칠까봐 무서워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무 토막한테 말하는 심정으로, 그래도 니들은 나를 외면하느냐? 니들은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우리 태극기 국민들의 목소리, 우리의 의견,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의 당대표님들의 말씀을 나는 당당하게, 우리가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전한다. 그 마음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여름까지는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2018년 이후부터는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국회 정론관을 365일, 제가 일요일 없이 공휴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공화당의 논평과 브리핑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공화당이 네, 박수도 감사드립니다. 예, 자랑 및 여러분들께 확인드리는 거예요. 저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임무, 대표님들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 이제 텐트 투쟁 시작과 함께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이 변경되고, 그리고 텐트 투쟁을 취재하려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가 기자 응대라는 거, 기자 접대라는 것도 조금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공화당에 관심을 갖는 기자님들의 기자님들의 숫자가 뭐 150여 명에 육박하게 저랑 직접적으로 카톡으로 연결되는 그런 창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공화당으로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함으로써 가능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대하면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기자들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저로서는 애를 써봅니다. 왜냐하면 친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 당의 빈틈, 저의 빈틈이 노출되어서 위해가 될까봐, 당의 위해가 되고 상처가 될까봐 언론인들을 대할 때 뭐 웃으면서 대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변심 잘하는 애인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자들은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뉴스거리. 그 거리가 없을 때는 뭐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우리가 거리를 만들어냈을 때면 또 득달같이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용어 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에 있어서 한 구절 정도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는 메시지란 말은 언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은 많이 아는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매체는 감각기관의 확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눈의 확장이고, 바퀴는 다리의 확장이고,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확장으로서 모든 매체는 해당 메시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지식적인 말로 이런 문어체로 써져 있지만 새겨볼 말입니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내용과 전혀 다른, 곧 미디어 그 자체의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것과 신문에 나오는 것, 그리고 TV로 방송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매체가 달라지면 메시지도 달라지고,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용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 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들은 말, 마주보고 들은 말 다르고, 신문에서 읽어서 카톡상에 카피해서 전달하는 말 다르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사이비 언론의 폐해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JTBC 태블릿 PC죠. 태블릿 PC.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이미지와 그들이 의도하는 거짓 이미지, 그들이 의도하는 거짓 정보, 그들이 의도하는 사실과 이건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우리가 그 정보를 전달받아서 취하고 싶어하는 행위, 그들이 원하는 바. 그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JTBC 태블릿 PC라고 했을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은 거짓이에요. 최순실 것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를 떠올리지만, 불행하게도 JTBC의 애청자들, JTBC라는 그 거짓 선동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용하는데 익숙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나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놀아나서 연설도 그 여자 말대로 썼다며,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잖아, 그걸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 이런 식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방송 권력,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이 지닌 그 힘이 너무 야수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위장된 진실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태블릿 PC의 소유주이냐?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고쳤네 안 고쳤네, 그거의 진실과 사실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매스컴을 통해서 설득에 성공했는가, 그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누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인식을 대중들의 머릿속에 심어 넣었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인의 윤리의식도 없고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도 집어치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1등 공신 사이비 언론들의 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님들께서 이러고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지, 제가 제대로 된 말씀을 올리는 게 우리 당원님들 제 입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우리 당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 또 김정수 당원님께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니까 기운이 납니다. 박수 한번 쳐보죠 우리. 사실 JTBC 때문에 그냥 올소독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올소독스. 그게 영어로는 올소독스고, 그거의 어원, 에티몰로지라고 하는 어원으로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오르소가 right, straight,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스는 독사, 그것은 의견입니다. 맞는 의견. 그래서 올소독스라고 할 때 정통이란 뜻을 많이 떠올리시는 우리 영어 하시는 당원님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맞는 의견이 정통적인 것이라, 이런 얘기 그냥 양념으로 드리고요. 저는 조선일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특별한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것은, 아버지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2번을 하시고 현재 지금 언론인으로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조선일보와 현재의 조선일보는 다르다. 그것을 저는 매일 아침 조선일보의 사설과 조선일보의 의견들을 보면서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일보,
우리가 알고 왔고 우리의 의견들을 조성해온 조선일보는 지금은 사라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지금의 조선일보는 특정 지역에 특정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장악한 사입이 가짜 조선일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임에도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순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정보, 그런 지식들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하는 폭력, 허위사, 조중동, 그리고 KBS, MBC, SBS, JTBC까지 이 가짜, 명백하게 가짜의 얼굴도 갖지 않은 그럴싸한 분칠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이비 언론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를 썩게 하고 그럴싸하고 그럴듯한 가짜 사이비 정보들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정당화시키고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인들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놀아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 사이비 언론들의 폐해를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방송같이 이렇게 한 번만 틀어놓는 액션을 했을 때 그냥 무심하게 노출되는 매체들을 푸시 매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정보라고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듣는 매체, 유튜브 같이. 유튜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앱을 깔아야 됩니다. 틀어야 됩니다. 구독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매체를 풀 매체라고도 합니다. 매체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유튜브, 그것도 구글 소속이죠. 구글 회사라는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진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그야말로 널리 이 좌파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는 이 사이비 언론들이 기자학교라는 데를 만들면서까지 이 진지전, 월 오브 포지션, 이 언론계의 진지 포지션들을 차지해내서 결국에는 이런 판을 만들어낸 그 짓거리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유튜브 채널의 소유자도 되고 유튜브 구독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고 계신 줄로 저는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게 얼마 전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의 위원장 선생님 한 분을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유튜브 앱을 트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공유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구독도 어떻게 하는 거더라 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스스로 지금 뜨끔뜨끔 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웃으시는 분 그런 분이다. 뜨끔 내 얘기인가 봐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평생 학습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학습 시대. 제가 지금 벌써 한 30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략 날씨도 너무 추워서 접으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이 대화가 아니라 저의 모놀로그, 저의 독백, 여러분들께 드리는 발언을 마쳤을 때 기억 남는 말 한마디 또는 세 마디만이라도 남겨놓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패망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제가 일부러 바꿔보려다가 그냥 썼는데, 대한민국 패망이라는 말은 너무나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자와 하기도 제가 끔찍했지만 해봤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의 그냥 국민, 한 분의 국민, 한 분의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행동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과 저의 추위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함께 했었던 이 순간 마치고서 하는 부분은 유튜브 열심히 공유하고 열심히 구독합시다.
여기서 열심히 공유하는 것과 구독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기억에도 대한애국당의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집회에서부터 지도부와 모든 앞장선 분들이 하신 말입니다. 구독하라. 왜냐? 이 썩은 대한민국을 망쳐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세계를 그릇되게 세뇌시키는 자들로부터의 우리의 대항 언론, 대항 매체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서 계신 우리 소중한 언론인들, 소중한 최전선에 서 계신 추위를 참으며 우리에게 모든 정보 공유가 가능해 해주시는 이 우리공화당과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채널 한 분을 저희가 존경하고 구독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저렇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제가 그 절실함을 갖습니다. 우리공화당 함께 하시는 유튜브 많잖아요. 아니요,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공화당 함께 하시는 유튜브 선생님들 다 괜찮죠? 편하지? 아니요,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의 한 수 따위 같은 유튜브 10개 20개, 30개 우리공화당과 함께 우리가 서로 윈윈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패망의 1등 공신 사이비 언론에 이겨먹기 위해서 왜 이겨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언론 매체, 대항 매체를 만드는 유튜브 구독을 우리는 배워서 옆 사람을 졸라서라도 배워내서 결국엔 구독도 하고 공유도 하고 많이 후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언기에 있을 때마다 첫 마디가 중요하대요. 많은 위대한 작가들, 그냥 보통 작가들 다 첫 문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수백 번을 고쳐 쓴대요. 이거 뭐 그런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가 제 발언을 매듭 짓는 말로 택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연설 때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 한 번도 옆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만을 해오고 투쟁만을 해오고 그 모든 사이비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에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그 지배적인 거짓 정보에도 올곧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정보 그리고 올바른 의견을 품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공화당 당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세고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목을 좀 너무 세게 아니 이제 우리가 월남하고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닮아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경제 수준은 우리가 지금 3번부까지 올라와서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분단국가라는 거를 잊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이웃 사람 하나 저기 있는 걸로 알아요. 삼파수류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법이 집행이 안 되고 한척도 안 잡고 다 이렇게 왜곡된 현상에 대해서 그 흐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않고 무사한 일주의로 그냥 누가 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인원구 학생 사태에 대해서 그 엄청난 게 있는데도 또 잊어먹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학생 무슨 폭력 징계위원회에서 뭐 징계를 받아서 뭐 50시간 무슨 교화 뭐 이상한 또 처벌을 받고 이게 뭐 학교 선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양심에 썩은 집단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이념의 그런 희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곳들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당장 피해가 안 오니까 우리한테 당장 우리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짜리 안 뺏어가고 당장 피해가 안 오니까 그냥 남일처럼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어느 날 얼람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 거. 이러다가 간첩안 잡고 희희낙낙하고. 군대는 그 당시 월남이 내가 보니까 한 50만 명 이렇게 등재가 돼 있었는데, 군인들 그 배트공하고 싸우면서 한 10만 명은 정만 있고 뭐 직장 다니고 외국 나가 있고 정신이 부패해가지고 특권자제라고 군대도 안 가서 이지랄들 하다가, 그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고픈 북베트남 그 베트공 1위 때한테 배부른 돼지가 먹힌 거예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경제력, 구매력 48배라고 자만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점령당했잖아 지금. 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학교의 교과서서부터 이제는 마지막 헌법까지 손을 보려고 이 연동형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선거 또 우리 보수가 득세하면 안 되니까 공수처법 어떻게 손대가지고 이제 모든 걸 좀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갈 거야. 요즘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얘기를 내가 부탁드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쿠데타를 하면 언론부터 장악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그 똑똑한 언론고시한 많은 인재들이 좀 부끄럽다. 그냥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봉급 받아먹고 거기서 틀을 짜니까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KBS 여기 뒤에 있는, 보면서 이게 언론입니까? 국민 시청료 가지고 정말 정신이 썩어 빠진 놈들이다. 연봉 1억씩 받잖아요.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 됩니다. KBS 뒤에. 참, 이게 우리 대다수 백성들이 피골이 상처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간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국회 앞에 투쟁, 공수처법 연동제 막는 데다 투쟁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일찍 끝내고, 내일도 뭐 예정대로 이렇게 5시 기자회견 6시 밖에서, 날씨가 많이 추우면은 기자회견만 하고 밖에서는 안 하고.